물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병 내지 두 병을 드시되 너무 차게 드시지 말고 아침에 요즘 추우니까 아침에 찬물 드시고 나오시면 춥겠죠. 아침에 물을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데우는데 여러분 숙소에 그 커피포트가 있으니까 데워서 물을 타세요. 찬물하고 타면 미지근하게 마시기 좋겠죠. 그렇게 해서 물을 좀 충분히 잡숴 주시고 물이 따뜻하면 먹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좀 잘 넘어갑니다. 물이 따뜻하면. 그렇게 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너무 꿀떡꿀떡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홀짝홀짝 마시더라도 아주 계속 잘 넘어가요. 물을 그렇게 좀 충분히 마셔주시고 과일을 드시고 물을 자꾸 잡수시면 소변이 자주 나와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소변을 왜 그리 자주 보냐 이런 분이 계신데 이제 물 먹고 과일식 할 때 소변이 잘 나옵니다. 복수 찬 사람들은 과일식을 해주면 소변이 잘 나가고 부종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부종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는 겁니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게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질 수가 있고 염증이나 이런 오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신장결석이나 이런 분들 물을 자꾸 마셔주면 다 빠져나갑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할 때에 거름을 주지 말고 물을 주라 그러죠. 우리 몸이 시들시들 병 들어갈 때에 영양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물을 충분히 물하고 염분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 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염식 이런 거 주장하지 마시고 과일식을 좀 오래 하든지 하면 소금을 한 번씩 하루에 한두 차례 물에 타서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물금식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여러분 병에 물을 소금을 타서 그냥 마시기에 편안하도록 간이 딱 맞게 그렇게 좀 마셔주시고 과일식을 좀 길게 하는 분도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소금물을 먹어주면 좋아요. 과일에 염분이 다 있어요. 당분, 염분이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실 경우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햇빛에서 한 30분 정도는 걸어요. 최소 15분은 걸어줘야 우리 몸에 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햇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우리 혈관에 있는 혈관의 기름기들을 다 태워서 끌어내서 청소를 해요. 그래서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햇빛에서 반드시 걸어주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혈관벽에 있는 이 기름기들 이걸 다 태워내면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햇빛을 직접 받지 아니하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이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을 피로 많이 끌어들여 온답니다. 이게 그래서 피 속에 칼슘 양이 충분히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 피의 칼슘 양이 충분하면 이게 알칼리 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 피가 산성으로 되면 될수록 짜증스럽고 기분이 나쁘고 아주 화닥지가 나고 화를 내고 이제 이런 아주 산성 체질이 이런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칼슘이 피 속에 충분히 들어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 먹어서 기분 좋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치료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15분 이상 한두 시간 이런 정도는 햇볕에서 충분히 걸어주고 활동을 하고 청소를 하고 노장을 하고 햇볕에서 움직이는 이런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피 속에 이 칼슘 양이 충분히 들어와 있으면
이 칼슘을 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칼슘이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뼈를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뼈가 튼튼해진다고 보겠고, 골다공증이나 이 뼈가 약한 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함으로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이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협력을 해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햇빛에서 우리가 요즘 같은 때는 별로 그렇게 뭐 햇볕이 거슬리고 안 하니까 모자 같은 거 안 써도 되겠어요. 요즘은 아주 더울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좀 챙으로 가려주면 좋겠지만, 요즘에 뭐 피부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기미가 생긴다든지 특별한 이런 분들 아니면 그냥 다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그냥 옷 입은 채로 다니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1~2시간 햇볕에서 좀 활동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산책을 이렇게 할 때에는 천천히 가시는 것보다 아주 숨이 찰 만큼 빨리빨리 움직여서 산책을 1바퀴 정도, 혹은 체력이 남는 분들은 2바퀴 돌 수가 있겠어요. 1바퀴만 돌아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걸음을 걷고 이 걷는 운동을 할 때는 절대로 이 동네 바깥에 저 멀리 가지 마시고, 동네 사람들 만나고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를 이렇게 1바퀴 돌면 10분, 2바퀴 돌면 20분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서너 바퀴, 아니면 한 너댓 바퀴, 여러분이 체력이 닿는 대로. 운동을 과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요, 그 길로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면역이 자꾸 떨어집니다. 절대로 운동도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과로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의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성이 뚝뚝 떨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 많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더 아픈 사람들 많아요. 이 운동도 자꾸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주무실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녁에 9시 정도 되면 불을 끄고 잠을 자게 해야 되고 자야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자꾸 이 잠이 깨도록 하지 마시고, 특별히 환자분들은 보호자를 밤에는 좀 재워줘야 됩니다. 여기 만져라 저기 만져라, 아프다 물 떠와라 뭐 해라 이 밤에 환자는 아프니까 잠을 못 자니까 옆에 있는 보호자를 자꾸 이렇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보호자가 며칠 안 가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못 받아요. 보호자가 잠을 자도록 환자가 그걸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 옆에 보호자나 가족에게 엉석을 부리지 마시고, 물론 아파서 힘들겠지만 그 아픈 걸 가지고 옆에 사람까지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통증이 오고 힘들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스스로 일어날 줄을 알아야지, 자꾸 옆에 사람 이렇게 하면 이제 옆에 사람이 나중에 지쳐버려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전부 잠을 자줘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자줘야 내일 하루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내일 하루 또 뭔가를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밤에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밥맛도 없고 그냥 뭐도 하기 싫고 괜히 화가 나고, 이 잠을 자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이 모든 게 이 몸에 이 밸런스가 다 깨집니다. 밤에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전부 회복하고 복구하고 재생시키고, 몸에 있는 노폐물, 스트레스, 쌓여있는 독소들을 다 풀어내서 몸을 아주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밤에 준비가 다 되는 것이에요. 밤에. 그래서 밤에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잠을 자야 돼. 근데 이제 너무 아픈 분들은 잠이 좀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밤에 아픈 시간을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회개하면서 다시 자기 마음을 정돈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잠이 들어야 되지.
옆에 있는 환자들이 한 방에서 옆에 있는 환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나는 아프다 해가지고 자꾸 소리 내고 그냥 문 밖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깹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자꾸 폐를 끼치게 돼, 민폐를 끼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집으로 가라고 제가 그러죠. 왜냐하면 옆에 오신 분들도 다 병을 고쳐야 되는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자꾸 괴로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혼자 생활해야 돼. 가족하고. 그래서 여기는 오신 분들이 옆에 분에게 자꾸 이렇게 피해가 되고 옆에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방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정리를 한 번씩 해드립니다. 마냥 제가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염성 환자, 정신질환 환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 생활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이 생활이 도무지 불편하고 이 주는 음식도 못 먹겠고 이 생활도 나는 맞지 않고 이제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뭔가 불만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은 자리를 옮겨주는 게 좋아요. 더 나은 데로 가시는 게 좋고 더 편한 집으로 가시는 게 좋고 이게 더 불편하면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나 여러분이 대우받고 여러분이 보호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환경에 만족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돼. 감사하다 고맙다 이래야지 짜증스럽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냐, 왜 나를 몰라주냐, 왜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주냐,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으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 와서 좋은 말을 안 해주고 왜 기도도 안 해주고 왜 위로도 안 해주고 왜 나한테 박문도 안 해주고 누워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은 왜 빨리 안 오냐, 애미가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나간 자식들, 멀리 사는 자식들 왜 전화도 안 하냐, 뭣도 안 해주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기대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절대로 병은 안 나요. 점점 나빠집니다. 안에서 이 독소가 계속 나오죠. 회복되는 호르몬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긍정적이고 정말 내가 아파서 당신에게 짐을 지우고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너희들에게 힘들게 해서 신경 쓰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너 할 일들을 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일하고 바로 살아가려는 가족들을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위로를 해줘야 돼요. 누가 뭐 아프라 해서 아프나요? 자기가 잘못 살아서 아파가지고 왜 아프면 자꾸 남을 원망하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가족들 원망하지 마시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생각이 삐뚤어져서 내가 생각이 잘못되어서 내가 가족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았구나. 이거 다 내 탓이구나. 자기 탓으로 돌리면 회개가 나오지만 네 탓이야 하면 원망이 생겨. 미워요. 괘씸해요. 억울해요. 막 소외감을 느껴. 그러면 환자는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환자는 움직일 수만 있으면 자기가 움직여야 돼. 옆에 사람 운동하고 자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건강식하고 자기가 건강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자기가 해야 돼. 기도도 자기가 해야 돼. 옆에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자기가 하세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오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네가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서로 먹고 살리라. 내가 네 안에 가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네 마음을 열어라. 근데 내 마음은 열지 않고 옆에 사람이 기도해 주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십니까? 예.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기도해 줄 때는 그 환자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손길을 환자가 만나야 됩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 자신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가족이 아무리 마음을 열어도 환자가 마음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서 살찌울 수도 없고 힘 얻을 수도 없어요.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전부 개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보고 자꾸 해달라 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일어나세요. 누워있는 사람이 앉을 수만 있으면 앉아있고 설 수만 있으면 일어서고 걸을 수만 있으면 한 발짝이라도 걸어서 자기가 움직이려고 할 때 몸이 자꾸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지 움직이려고 마음으로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올 건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그냥 누워서 안 움직이면서 다 죽어갑니다. 우리 몸은 다 움직여야 되게 돼 있어.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도 계속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 길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몸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마음도 활동을 해야 된다. 왜 마음도 꽉 닫고 원한을 쌓고 있으면 안 돼. 자기 혼자서 막 상상해서 가슴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열어야 됩니다.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협력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협력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책을 한다 할 때에는 제일 뭐가 도움이 되냐 하면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깊이 호흡이 될 수 있는 운동, 심호흡을 깊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서 좀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이 좋은 산소를 훅 빨아들이고 안에 있는 가스를 다 바깥으로 배출시키면서 독소는 내놓고 신선한 산소는 들어가면서 계속 순환을 시켜줘요. 이런 걸 여러분이 힘이 닿는 만큼 해주면 굉장히 좋은 심호흡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평지를 걸을 때는 설렁설렁 걸으면 절대로 운동 안 됩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다리를 쫙쫙 이렇게 뻗어야 돼. 쫙쫙 이렇게 뻗으면서 다리가 쭉 뻗었다가 왔다가 빠른 걸음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걸어주면 장단지에서 심장 박동을 확 도와줘요. 여기 심장이 있지만 이 장단지가 심장 활동을 도와줍니다. 제2의 심장이라 그래요. 장단지를. 장단지가 펴졌다 오므러졌다 이렇게 할 때에 심장 박동을 팍 도와주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멀리까지 촥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끗한 물 마시고 깨끗한 음식 먹고 과일 먹고 하면서 지금 피가 굉장히 맑아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깊이 계속 멀리까지 피를 내보내가지고 죽어있는 세포들을 이제 다 이제 재생시켜 살려내는, 몸을 살려내기 위해서 운동을 힘차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할 때는 얘기하면서 어거정 그렇게 걸으면 안 돼. 산보하는 것처럼 걸으면 안 돼요. 이거는 운동으로 해야 됩니다. 씩씩하게. 운동으로 이렇게 하셔서 심장 박동을 좀 도와줘야 돼요. 가만 누워 있으면 심장 박동이 서서히 천천히 뛰지만 확 그러면 굉장히 힘있게 심장 박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누워 있을 때 혈액이 가지 않은 곳까지 이게 운동을 해주면 혈액이 확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몸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나는 게 통증이 오는 수가 있어.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 있잖아. 근육통. 근데 이제 그게 막 혈액순환이 일어나면서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계속 하면은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좀 운동을 해주시고, 밤에 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잠이 일찍이 안 들어도 눈을 가만히 감고 계세요. 눈을 가만히 감고 그냥 누워 계세요. 몸이 너무 허약하고 아프고 하면 자꾸 뒤적거리고 이제 몸이 움직여지고 그렇겠지요. 그럴지라도 불을 켜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눈을 가만히 감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몸을 휴식시켜 주세요. 밤에는 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몸이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뭐 공기 마시고 음식 먹고 햇볕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죠. 낮에 받은 이 에너지를 전부
전부 밤에 치료제로 바꿔서 씁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치료는 낮에 되는 게 아니고 밤에 돼요, 밤에. 자고 나면 회복합니다.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하죠. 자고 나면 통증이 약해지죠. 자고 나면 뭐가 자꾸 돼요. 자고 나면 좋아져요. 이 식물들도 낮에 태양 에너지를 받고 거름을 주면 흡수를 하고 이 전부 낮에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밤이 되면 식물들이 다 큽니다. 자라나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농토에 바깥에 이렇게 가보면 식물이 막 자라 있는 게 그 재미로 일찍 일어나서 농가에 바깥에 농부들이 가보는 것이에요. 그게 참 재미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잘 때 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린 애기들 태어나서 갓난 애기들 자꾸 잠만 자잖아, 그죠? 그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잠을 자꾸 자면 애가 잘 큽니다. 잘 자는 애들은 굉장히 건강해져요. 근데 애들이 태어나서 잠 안 자고 울고 자꾸 이런 애들은 뭔가 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애기들 잠자는 방에 불 켜놓지 말고 잠자는 애기 방에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혹시 애기들은 낮에도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창문을 다 가려줘야 됩니다. 깜깜하게. 어떤 빛이나 어떤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와야 돼. 완전히 휴식을 하는 상태에서 몸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잠을 재울 때 어둡게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 몸이 완전히 치유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총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넣으면 안 됩니다. 위장 안에. 음식을 넣고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야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약간 배가 고파도 밤에는 안 먹는 게 도움이 돼요. 어쩌다가 자기 전에 배가 고파서 뭐 조금 먹었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속이 굉장히 더부룩하고 기분이 나쁘고 몸이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충분히 영양 공급을 식사를 잘 해주시고 저녁에는 허전하면 과일을 하나 잡수시고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아직 배가 안 고프다 하면 저녁은 안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허전한 분들이 계실까 봐 과일을 조금 드리지만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것도 괜찮아요. 왜 점심을 좀 과식을 했다. 내가 뭐 고구마도 먹고 뭣도 먹고 오늘 맛있어서 점심을 좀 많이 먹었다. 이러면 저녁 때까지 소화가 안 되죠. 그때 과일을 먹으면 오히려 독을 쌌습니다. 간식이 돼버리거든. 그럼 이제 그 음식이 다 썩어요. 그럼 오히려 이게 독소가 돼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은 것이 점심 때까지 소화가 안 됐으면 점심을 안 먹든지 1시간 미루어서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는 미루어 먹을 수가 없죠. 규칙적으로 단체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아침 식사, 점심 식사를 절대로 과식을 하면 안 돼. 과식을 하지 말고 다음 식사 시간 오기 1시간 전부터 배가 고파서 물을 마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음 끼니가 되면 이제 음식이 딱 들어가면 방귀도 안 나오고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굉장히 위장이 편안해요. 그런데 이제 또 점심을 조금 많이 먹었다. 그럼 저녁 때까지 소화 안 됐죠? 그럼 저녁을 안 먹어야 돼. 절대로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식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그게 간식이에요. 그게.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게 간식이라고 해서 뭐 밥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뭐 먹고 또 3시간 후에 뭐 이러면 간식인 줄 알죠. 그것도 간식 맞아요. 그런데 식사 끼니를 따라서 먹어도 먼저 먹은 식사의 양이 과식이 됐을 때는 제 시간에 먹는 다음 식사도 간식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 시간이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적당하게 한 7분이나 이렇게 딱 채워놓으면 더 먹고 싶다 할 때 딱 그냥 가벼울 때 끝내버리면 그냥 위장 활동이 여기가 활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쪼무락쪼무락 활동해서 금방 소화를 시키는데 이게 이빨 이렇게 아우 배불러 이제 더 못 먹겠네 여기까지 딱 채워놓으면 소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 위장 활동이 굉장히 힘들어요. 위장 활동이 힘들면서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는 위대로 부대끼고 이게 활동이 잘 안 되니까 뇌에 사지에 있는 활력을 막 끌어가야 되니까 식곤증이라는 거 느끼죠. 머리도 흐리멍텅해지고 손발에 힘도 빠지고 밥 먹고 나면 기운이 없어진다. 이게 다 식곤증이에요. 이거는 과식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음식을 먹어서 식곤증을 안 느껴야 됩니다. 몸이 가벼워야 돼. 먹은둥만둥 꼭꼭 씹어서 가볍게 먹고 소화가 한 2-3시간 후에 다 됐으면 그때부터 물을 한 2차례 여러분 가진 병이 한 2번으로 이렇게 충분히 먹어주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몸이 가볍게 날아다니도록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몸이 자꾸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몸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과식은 하지 말고 중간에 뭐가 좋다고 즙을 짜먹든지 뭐 꼬아서 물을 갖다 먹든지 식간에는 절대로 먹지 마세요. 식간에 먹지 마시고 꼭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할 때는 식사하기 뭐 혹시 여러분이 뭘 짜서 좀 뭐 마셔야 될 게 있다. 어쩌다 계속 먹으면 그건 독이 되겠지만 어쩌다 한두 번씩 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식사하기 한 30분 전이나 15분 전이나 요쯤에 먹어놓고 바로 식사가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식사 후에 먹든지 식사 사이에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뭐 주스를 한 잔 짜 먹든지 뭘 달여 먹든지 이게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넣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물도 먹지 말아요. 물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물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물 먹을 시간에 다른 주스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물이 들어가는 시간에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영양소로 거름을 주고 나면 거름을 곡식에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오든지 물이 들어가야 거름을 곡식이 흡수를 잘하는 것처럼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물을 먹어야 그 밥 먹은 영양 흡수를 몸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은 사이에는 절대로 영양소 있는 걸 먹지 말고 그냥 물을 먹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거 생각하면 돼. 아, 곡식에 거름 주고 나면 비가 와야 된다. 그거 생각하세요. 그래야 거름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걸 꼭 생각하시면 내가 밥을 먹고 또 밥 먹고 또 간식하고 이게 아니고 밥 먹고 나면 다음에는 물이 들어가야 되는 순서다. 이렇게 해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씹어야 됩니다. 만약에 치아가 나빠서 못 씹을 경우에는 갈아서 먹어도 입안에서 오래오래 씹어야 돼. 머물러야 돼. 입에 오래오래. 왜냐하면 그 음식물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소화액도 나올 것이지만 음식물에 따라 들어오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게 독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것을 제독해버리는 침이 나와야 됩니다. 입에서. 그런데 음식은 쭉쭉 마시는 게 절대로 나쁩니다. 음식은 입에서 씹어야 돼. 오래오래 입에 가지고 놀 때 입에서 거기에 입에서 막을 수 있는 거, 입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입에서 대충 소화액들이 많이 나오죠. 소화액들이 많이 나와서 탄수화물 같은 거 있잖아요. 쌀 같은 밥 같은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꼭꼭 씹는데 입에서 거의 다 이게 90% 이상 소화액이 입에서 나옵니다. 밥이나 밀가루 종류 이런 거는 여러분들 꼭꼭 씹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음식물에 따라 들어오는 이런 조미료 같은 거, 색소 같은 거, 어떤 이런 양념에서 따라 들어오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입에서 자꾸 발암 물질을 제독하는 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입에서 다 막아줘요. 그리고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나시오카 박사는 암 예방법을 발표할 때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에 이 입에서 그 음식물에 따라 들어오는 발암물질을 다 제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들이 다 연구하고 그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야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균성 질환이 아니고 이것은 발암물질에 의해서 세포가 변질되는 세포성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가 변질되는 것은 변질시키는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발암 세포를 일으켜서 암으로 계속 이제 자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입에서 이 발암 물질을 막아주는 것처럼 이 암을 예방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에 자연 면역성을 길러서 암 세포가 생길 때 막아줘야 되겠지만 1차는 입에서 이걸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암을 예방하는 사람 다
음식은 꼭꼭 씹어야 됩니다. 입에서.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에 최대한으로 다 깨서 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식사하시면 전부 깨야 넘어가는 음식을 줍니다. 전부 깨물어야 돼. 이게 통밀밥, 땅콩, 현미밥, 무슨 콩, 무슨 뭐 율무조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이 깨물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흰밥 먹듯이 그냥 설렁설렁 혀로 꾹꾹 눌러서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씩 다 꼭꼭 깨물어야 돼. 여기 음식은 전부 씹어야 되는 음식들이잖아. 그죠? 그렇게 먹어야 입에서부터 소화액이나 그게 제독 성분이나 이런 침들이 다 나와가지고 위장 안으로 안전하게 들이보낼 수가 있고 이것이 들어올 때 위장 안에서 그게 또 알맞는 소화액들이 준비되고 나와서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소화액들이 나와가지고 참 소화 처리를 하고 결국은 소화가 흡수되면서 피로 다 영양이 가고 그 다음에 대변 소변은 이제 청소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잘 먹느냐. 첫째는 식물성을 먹는 것이 최고고 그 다음에는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자연 그대로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간식이나 과식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꼭꼭 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합식을 잘해야 돼. 합식을. 왜? 음식을 한꺼번에 이것저것 막 갖다 섞어 놓으면 소화액들이 한꺼번에 이것저것 나오면서 서로 중화를 시켜버려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음식은 절대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먹으면 가스가 생기기 쉬워요. 어떤 음식은 몇 가지 안 섞었는데도 가스가 생길 수 있어. 그는 서로가 소화액들이 나와서 서로 중화를 시켜버려서 소화액이 없어져서 그래요. 소화가 잘 되려면 음식을 단순하게 먹고 음식 배합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엘렌 화이트 부인이 얘기해 놓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과일하고 채소는 한 끼에 섞어 먹지 말아라. 그 소화장애가 일어난다. 한 끼에 과일을 먹으면 한 끼에는 채소를 먹어라. 그렇게 하라 그랬고 음식을 먹을 때에 식초, 설탕을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다 부패식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부패된다. 부패. 썩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속에 들어가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술이 부패되면 어떻게 되지요? 곡식을 누룩을 넣어서 썩혀서 부패되면 뭐가 되지요? 그 전부 그게 지금 술이 되잖아요. 술을 먹으면 그게 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부패시키도록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조합을 잘해야 돼. 요리할 때 절대로 설탕을 쓰지 말 것. 너무 달게 먹지 말 것. 그 다음에 떡을 할 때 여러분들 떡을 먹으면 생목이 오르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떡을 할 때에 그게 세미하게 가루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런데 주로 떡을 먹으면 밥보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거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떡을 할 때 주로 설탕을 넣거든요. 그럼 떡을 할 때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떡을 먹으면 절대로 소화 안 됩니다. 떡을 할 때에 소금만 넣어야 돼. 현미떡을 할 때 소금으로 간만 딱 맞추어서 그냥 꼭꼭 씹어서 밥을 먹을 때에 쌀이 얼마만큼 되겠는가 보고 조금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밥을 해서 먹는 것보다 떡을 해서 먹으면 쌀이 배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양을 많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떡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설탕을 넣어놓으면 많이 먹어져요. 달달하고 맛있고 그죠? 그래서 이중으로 과식입니다. 과식을 많이 먹어서 문제고 설탕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부패시키죠. 그래서 음식 요리를 할 때 절대로 식초를 쓰지 마시고 매실이나 아니면 그 뭡니까 레몬 주스 이런 걸로 신맛을 약간 내주시고 신맛 단맛도 너무 강하게 내지 말고 약하게. 우리 부엌에 요즘 신맛 단맛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죠. 좀 강하다 맨날 조금 더 약하게 하라고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단맛 신맛이 약한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너무 맵게 짜게 자극이 강하게 이렇게 먹지 마시고 생마늘을 먹지 마시고 굉장히 독합니다. 생마늘 먹지 말고 꼭 여러분이 마늘을 먹고 싶을 때는 볶은 음식 할 때 익히는 음식 할 때 같이 넣어서
조금 익히면 자극이 죽어버리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생마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할 때에 이 식초를 막 많이 넣어서 섞은 거 이렇게 먹으면 거의 안에서 음식 다 썩습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 같은 거 혹시 갔을 때 채소만 골라 먹는다고 할 때도 뭐 새콤한 거 전부 식초입니다. 그 뭐 비싼 매실이고 뭐 이러고 해 써주겠어요. 그냥 식초 사다가 신맛, 설탕 사다가 단맛 이렇게 내죠. 그런 것은 건강식을 만들 때에 사용이 안 돼야 되고 가루간장 내지는 조미료 종류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거. 천연 양념을 써서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부엌에 밥하는 거 꼭 좀 보고 가세요. 그 배우고 가세요. 그래서 간은 전부 소금으로 하고 맛은 들깨나 참깨나 땅콩이나 아몬드나 캐슈넛이나 이런 걸 참 해바라기씨나 이런 걸 갈아가지고 살짝 볶아서 갈아서 묻혀서 양념으로 쓰지 일체 화학 조미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연 식물성을 먹되 자연 그대로 그 다음에 맛있게 간이 맞게 음식은 간이 맛이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반드시 간을 맞춰야 되고 간이 맞아야 소금하고 함께 들어가서 영양 흡수를 해서 힘이 나는 것이지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영양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안 올라옵니다. 밥을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안 올라가요. 우리 몸에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금을 안 먹는다는 주장을 하지 마세요. 무염식은 절대로 나쁜 것이고 소금이 과하게 들어가서 짜게 먹는 것도 또 굉장히 나쁩니다. 특히 그 이제 위장 질환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짜게 먹을 때.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젓갈, 장아찌 이런 걸 삼가해야 됩니다. 김치도 너무 짜게 김치 이런 거 삼가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삼삼하게 간이 딱 맞게 음식을 요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김치, 배추김치 우리도 보면 이제 담그는데 배추김치 담글 때 이 간을 푹 절이기 때문에 좀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문제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생걸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은 자연 음식이고 그래서 건강적인 음식은 자연 그대로 먹는 거고 배추를 김치를 해서 먹는 건 그거는 반찬으로 먹는 것이지 건강식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반찬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때 이제 김치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를 하지만 간을 푹 절여서 잘 안 하죠. 이번에 우리 김장할 때 보실 분들은 좀 보고 가시는데 지금 우리 부엌에 일하시는 두 집사님들이 요리를 참 잘하십니다. 어저께 여러분 동김치 맛있죠? 무동김치 맛있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거 담가야 되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네. 부엌에 가서 배울래요? 아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우리 신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해봐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길래 김치 맛이 이리 좋으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 비법이 있어요. 근데 이 비법은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준대요. 근데 이 베델소양을 오신 분들만 가르쳐 드릴게요. 겨울 되면 동김치 참 좋잖아, 그죠? 고구마하고 이렇게 쪄서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먹고 살 때 참 좋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물을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서 깨끗이 씻어서 자, 그거 들어갈 독을 하나 만들어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물을 씻어가지고 쬐나 봤더니 전에 전원할 때 이거 그냥 소금에 뒹굴어 그냥 넣었어요. 그런데 그래 안 한답니다. 그래 안 하고 소금을 문지른대요. 무 몸에다가 소금을 빡빡 문지러 껍질이 안 까질 정도로. 문지르면 그 물기가 있으니까 녹아들겠지요. 그죠? 녹아들면서 소금을 묻혀가지고 이제 동에다 착착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어디까지 오게 붓냐 하면 물을 재고 나서 무 위에 물이 약간만 덮이도록 많이 붓지 말고 그렇게 물을 딱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간이 맞춰지도록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놓는데 여기다가 소금을 타서 생물을 부으면 맛이 없답니다. 근데 주로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 이 짜면은 소금물을 타가지고 간간하게 해서 부어 놓는데 그렇게 안 한대요. 그
무가 그 소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을 다 먹고 이게 깨끗한 맛이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가 일단은 소금을 다 먹어가지고 무가 조금 말랑해야 돼. 간이 절여가지고 그게 한 3, 4일 두면 그런데요. 그게 바로 물을 붓지 말고 독에 넣었다가 3, 4일간 가만두면 이게 확 줄어들어요. 그죠? 간이 배인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소금이 간을 다 소금 간을 무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이제 자작하게 부어가지고 많이 올라오게 붓지 말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냥 둔대요. 그냥 두었다가 한 이틀 후에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는 거라 또 소금이 위에 또 가라앉은 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자꾸 섞어주면 돼요. 그럼 위에 꽃가시 같은 거 피잖아, 그죠? 그것도 안 피고 자꾸 뒤집어주면 위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물렁해지고 이상해지죠. 그런 게 안 생긴대요. 한 이틀 만에 또 한번 뒤집어주고 또 한번 뒤집어주고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배를 하나 정도 썰어서 똥벙똥벙 썰어가지고 그냥 토막토막 배 하나 썰어 넣고 이제 거기 풋고추 아마 그거 절여놨다가 건져서 넣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풋고추 몇 개 떼어 놓으면 그 고추 냄새가 향이 참 좋죠, 그죠? 예, 그리고 배가 들어가서 좀 신선한 맛이 나요, 그죠? 예, 그 배를 그리 많이 안 넣는데요. 그냥 우리 식구 먹는 거 좀 제법 한 단지 담은 데다가 배 하나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더 상세한 거는 이제 오늘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그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 어제 점심 먹으면서 배웠어요. 아, 진짜 이거 김치 참 맛있네. 속에까지 간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적당하게 익어가지고 그 시지도 않고 말이에요. 맛이 그게 굉장히 좋더라 이 말이죠. 맛있어. 그 자체에서 그냥 익은 맛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 보름 두면 될 것 같아요. 한 보름 이후로 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세한 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만 가지고 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집에 가시거든 이거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된장 만드는 거를 가르쳐 드렸죠. 건강 된장 하는 거 가르쳐 드렸고 이거 김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추김치 할 때에 여러분이 집에서 담그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간을 슬쩍 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젓갈 양념 이런 거 이제 조미료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 양념 어떻게 만드나 이번에 김장할 때 한번 보세요. 그 맛있어요. 김치를 전혀 조미료 이런 거 안 들어갔는데도 요즘에 우리 김치 해주잖아, 그죠? 맛이 괜찮지요? 그냥 생조리처럼 이렇게 김치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거는 많이 잡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이제 소화하는데 어쩌다가 한두 젓갈 여러분의 입맛을 조금 달래주기 위해서 한 번씩 잡수세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꼭 그게 필요하니까 말이에요. 막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 있잖아. 밥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김치 없으면. 입맛을 달래기 위해서 한 번씩 쓰시고 그저 우리가 항상 자연 그대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먹고 자연 속에서 얻는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은 아무리 건강식해도 스트레스 문제가 있으면 병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는 법,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치려고 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스트레스 문제는 주로 이제 제가 한 번씩 시간을 한두 시간씩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인간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독을 쌓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정말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으로 다가가야 되는가 나부터 하자 이 말이에요. 나부터 상대방에게 어떤 자세로 내가 상대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환자가 나부터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자가 나부터 마음을 열고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상대를 대해야 되는가. 일단 사람들은 다 나하고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접근을 해 나가야지 나처럼 기대하고 접근하면 스트레스가 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런 것은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
못 듣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생명을 주는 인간관계, 올바른 인간관계 이런 부분 제가 많이 강의해놨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창조주와 피조물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그 창조주와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우리의 신앙이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줄을 바로 찾는 거. 어떤 신이 아니고 공중의 어떤 신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서 그 창조주 성경의 하나님 그분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주를 바로 알아야 돼. 믿음의 주.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미신을 가진다든지 인간을 따르고 인간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허무한 것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신앙관계를 하고 이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이 법칙, 관계, 법칙 이걸 따라서 우리 영적 법칙, 그 다음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 도덕 법칙, 그 다음에 천년계와의 관계, 천년계의 법칙, 이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도록 내가 그분하고 협력을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어야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으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했는데 우리는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병 고쳐달라고 자꾸 기도하니 그 죽은 동물들을 먹으니까 피는 점점 암을 만들고 염증을 만드는 피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암을 고쳐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땅에서 나는 모든 씨 맺는 열매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거 먹고 살 것이라 했으면 우리가 그 식물을 먹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고쳐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먹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누리고 살아라고 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지 그걸 따라 할 때 하나님이 고치실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미신적으로 광신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이성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그분에게 굴복시켜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도록 주신 고유의 권리,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것인가 내 뜻대로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 협력을 여기 앉아서 하지도 않으면서 병 안 낫는다고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아시죠? 방에 맨 누워가지고 그냥 이불 위에서 뒹굴고 그냥 시간만 나면 이불 위에 잠잘라 그러고 낮잠 자고 이러면서 밤에 잠 안 온다 그러고 병 안 낫는다 그러고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밤에 잠을 자려면 낮에 잠을 안 자야 되고 여러분이 몸에 힘을 얻고 기운 없는 몸이 자꾸 힘을 얻고 움직이려면 여러분이 일어나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앉아 계시고 앉았다가 서고 섰다가 걷고 걷다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그걸 움직이세요?
자꾸 누워서 여기 어째라 저기 어째라 그러지 마시고 자꾸 한번 움직여보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여집니다. 아시겠죠?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간 다 됐죠? 8시죠. 이제 1분 만에 끝내는 얘기. 어떤 사람이 맨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물 떠와라 발 씻겨라 양말 신겨라 맨 씻기고 기운이 없어. 나는 못 움직여. 나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맨 기운이 없다고. 그래서 가족이 맨 시중을 드는 중환자가 방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좀 운동 좀 하자 그럼 나는 다리가 아파 나는 기운이 없어 뭐 어쩌면 나는 못해 맨날 그러고 있는 환자가 식구들이 어느 날은 전부 어디로 나가버렸어. 집에 이제 뭐 볼일 보러 다 나가고 집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기 자는 방에 이게 누전이 돼가지고 지지지지 불이 붙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나와서 이거 좀 불 났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얘들아 누워와서 불 꺼라 이러고 누워 있을까요? 불을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이불을 가지고 뭐 끄든지 물을 한 동이 들어다가 붓든지 힘이 난단 말이에요. 응? 해봐요 그거. 그래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환자들은 마음에서부터 벌써 엉석이 생기고 게을러져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 그래서 배들수양을 오는 환자들은 전부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삽니다. 밥그릇도 자기가 밥바다가 먹고 씻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목욕하고 자기가 벗은 이 옷은 자기가 씻어 널고 자기 방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씩씩하게 일어나 움직여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골절이 돼서 못 움직이는 사람은 못하지만 힘이 없어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 힘 나옵니다. 아시겠죠? 힘이 없어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힘은 쓰려고 하면 나오는 게 힘이라. 힘은 쓸수록 생긴다. 힘은 쓸수록 생긴다. 힘은 필요에 의해서 받는다. 그죠? 불이야 하니까 힘 딱 나잖아요. 그래서 맨날 누이는 환자는 불이야 그러세요. 일어나 나가나 한번 보세요. 불이야 해보세요. 방에서 뛰어나가. 아시겠죠? 저기 지금 방에 누워있는 사람 가서 불이야 그러세요. 그럼 뛰어나갑니다. 분명히 뛰어나가요. 어디 뭐 여기 만져라 여기 저라 하려고 어디 있어요. 그만 뛰어나가죠. 살라고. 여러분 힘은 필요에 의해서 받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힘은 쓰려고 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기운 빠지면 큰일 나요. 기운 빠지면 큰일 나니까요. 힘을 자꾸 쓰려고 하세요. 그래야 힘을 자꾸 받고 힘을 올리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 배웠죠? 우리 환자는 자기 병을 이렇게 이제 다스리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해 나가면서 투병 생활을 하면 이렇게 잘하면 짧은 기간에 투병이 끝나는 것이고 이거 이제 잘 못하면 길게 싸우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명만큼 누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기적인 내 본성을 따라서 정말 고집스럽게 탕자처럼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손길을 잡기 위하여 돌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